중동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전쟁일 겁니다. 냉전 이후 이어진 수많은 분쟁, 그 중심에는 항상 이란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이유로 이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 체제에서 태어나고 자란 MZ 세대들 때문이죠. 현재 이란 인구의 60%는 39세 미만. 이들은 혁명을 일으킨 세대가 아니라 혁명 이후, 그러니까 지금 체제 속에서 성장한 첫 세대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들은 지금 체제에 가장 비판적이죠. 2026년 젊은 세대들이 다시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오늘은 전쟁이 아니라 이란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고 있는 MZ 세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미래, MZ 세대에 대한 모든 것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실 오늘의 스페셜리스트, 중동 전문가죠. 박현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제가 교수님 영상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보지 마십시오. 네. 교수님 나오셨다 하면 아, 이란에 문제가 생겼구나. 혹은 뭐 그러니까요. 중동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네, 좋은 일로는 절대 안 불러요. 아, 그러니까요. 네. 다음에는 좋은 일 좀 있으면 저희들을 다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교수님을 특별하게 이렇게 모신 이유는 항상 중동 얘기가 나오면은 뭐 전쟁, 뭐 혁명 혹은 분쟁 이런 것들인데 이번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몇 주 동안 엄청나게 전국적인 시위가 이어졌었는데 경제난이 심화하고 있는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최근 반정부 시위 사태의 사망자가 3천여 명이라고 처음 공식 발표하고 이란 화폐 가치가 사상 최저로 폭락하자 시위에 불이 붙었습니다. 일단 이번 시위는 왜 일어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요, 1979년 이란 혁명 이래로 이번 시위가 완벽하게 다른 시위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른 점? 네, 어떤 거죠? 상인들이 시작했습니다. 아, 예전에는 상인들이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979년에 이란 혁명이 날 때 상인들이 주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혁명이 났어요. 오. 혁명이 성공한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상인들이요. 그리고 이란 혁명이 성공을 한 이래로 여태까지 시위가 있었지만 상인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47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예전에 여러 시위랑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네요. 그렇죠. 이란이 혁명이 난 다음에 첫 시위가 1999년이거든요. 네. 이때 시위는 테헤란 대학교 학생들이 했습니다. 당시에 진보 매체인 살람이라는 언론지를 네. 언론 매체를 정부가 강제 폐간해 버렸거든요. 거기에 이제 항의를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서 시위에 나섰다가 처참하게 진압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이후도 시위들은 정치적이거나 문화적인 이유예요. 네. 상인들이 앞에 나와서 못 살겠다. 아, 장사 못 해먹겠다. 네.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소리고요. 그래서 이란 정부가 굉장히 고민을 했죠. 굉장히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네, 보통 시위가 나면은 바로 진압에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납작 엎드렸어요, 정부가. 미안하다. 이란이 그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없어요. 정부에서. 처음입니다. 그렇죠. 처음이에요. 네. 상인들이 그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상인들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정된 정국을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꾹 참던 상인들이 이번에 폭발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란 정부가 분명히 얘기해요. 이거는 경제난 시위다. 경제. 이란 정부가 그걸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무슨 경제난이냐? 안타깝게도 이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경제난입니다. 왜 그렇죠? 제재.
외부에 온 제재이기 때문에. 네, 외부에 온 제재이기 때문에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이 경제난은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큰 타격은 환율입니다. 아, 그렇죠. 이란이 외환 보유고가 한 1,200억 달러 돼요. 네. 적은 돈 아닙니다. 1,200억 달러. 네, 1,200억 달러니까 충분히 방어할 네.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외환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거기 한 4분의 1만 쓸 수 있는 겁니다. 300억 달러만 이란 정부가 현재 운영할 수 있고 나머지 거의 900억 달러는 외부에 잡혀 있어요. 동결 상태. 동결 상태예요.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네네. 이 환율 문제는 이란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네. 제재가 풀리기 전에는. 네. 그럼 제재가 풀리려면 미국과 협상을 해서 우라늄 농축을 안 하는 걸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면 풀어주겠죠. 네. 그러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경제난은 갈 수밖에 없고. 네네. 환율이 높아지니까 어느 정도 높아지느냐. 2015년에 네.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을 성공했었잖아요. 네, 오바마 때. 성공하니까 만세를 부르면서 환율이 좀 떨어져가지고 1달러가 32,000 리알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위가 나던 2025년 12월 달에 환율 얼마인 줄 아세요? 10년 뒤인 작년 환율. 네, 무서운데요, 네. 듣기가? 얼마나 올랐어요? 142만 리알. 아니, 아까 3만 2천 2천이라고 리알에서 했잖아요. 142만 리알이면 한 40배 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환율을 하면 1달러당 그냥 넉넉 잡게 잡아서 1달러당 1,500원인데 네. 60만 원이 됐습니다. 견딜 수가 그렇게 되니까 있겠습니까? 확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커런시 그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당연히 생활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러면 이 가장 네.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이란에서 나오는 물건을 파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예, 어차피 이란에서 파니까 수입하는 사람들이요. 네. 이번 시위가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로 치면 용산전자상가입니다. 아. 우리 가깝죠. 이해가 확 네, 우리 와요. 국방 TV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걸어갈 수 있어요. 용산전자상가. 네. 네네. 용산전자상가가 이란에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라에딘 상가가 있고 그다음에 차하루스 상가가 있는데 네. 이 상인들은 수입해서 파는 건데 그럼요. 10월 달, 11월 달 인플레이션이 50%에 달해요. 그리고 환율 올라갔죠. 이 상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제일 싸구려 휴대폰도 사러 오지 않는다. 제일 싸구려 휴대폰도 살 여력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는 데다가 그 자체도 수입 물가니까 올라가 가격이 올라가서. 들쑥날쑥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한 달 후에 올라갔다면 이해가 가는데 네. 하룻밤 사이에 막 완전히 들락날락하니까요. 오늘 예를 들어 50만 원 하다 핸드폰이 내일 갔더니 90만 원 돼. 막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식으로. 막 열받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인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장사합니까? 셔터 내리고 성질나서 못 해먹겠다. 그래서 거리로 뛰쳐나왔군요. 네, 이분들이. 뭐 하는 짓이냐 정부. 물건을 못 팔겠다고 나왔으니 정부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막 달래고 얼래고 막 그래가지고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네. 그렇지만 그게 바로 젊은 세대들에게 넘어간 거죠. 그렇군요. 젊은 세대들은 상인들만큼이나 불만이 많은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젊은이들 화가 나는 거는 역시 물가죠. 그렇죠. 물가, 돈, 그리고 취업, 자유. 자유. 네. 이란이라는 나라가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절망적으로 느껴졌으면 이란이 1년에 이란을 떠나는 젊은이들 그리고 두뇌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인재 유출이 심각한 것 같은데 네, 얼마나 10만 명 정도 됩니다. 매년이요? 네, 매년.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려고. 아니 국력이 그냥 완전히 네. 깎여버리는.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든 나오려고 그러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겠네요. 우리나라에도 젊은 여성들 많습니다. 이란에서 네, 온 네, 여성들이. 네. 이거 갑자기 또 궁금한데요. 젊은 세대들이 이제 항상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젊은 세대 비중이 상당히 높은가요? 어떻습니까? 인구 구조상? 네, 사랑이 많은 나라거든요. 아, 네. 네. 좋은 거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젊은이가 없어서 걱정인데 어쩌면 이란은 젊은이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라고 할 정도로 네. 40대 이하, 그러니까 39세 39세까지 인구가 60%가 압도적인데요. 예, 중간 연령이 34세입니다. 국가 그 전체를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다 해가지고 나눠보면 중간이 딱 34세예요.
정말 젊은 나라네. 젊은 나라입니다. 네. 중동이 전반적으로 약간 좀 젊은 이미지 있는데 거기는 아이를 좀 많이 낳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란이요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도 조금 출생률이 떨어져요. 그래요?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몇 명인데 그러고 보면 아유, 그걸 걱정을 60%가 하시냐. 예. 39세 미만인데 그렇군요. 이란의 젊은 세대들만의 어떤 특징이랄까? 어떤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이란 최고 지도자가 몇 년생인 줄 아세요? 혹시 네. 40년대생도 아닌가요? 아, 1939년 토끼띠입니다. 30년대에 태어나셨어요? 예, 39년이고요. 그리고 현역에 그분의 띠동갑이신 분이 있어요. 1927년 토끼띠 분이 여전히 현역에 계세요. 리더십이 굉장히 연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0대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20대나 10대를 보고 이해하기 어려워하는데 네네. 80대, 90대 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일단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어렵죠. 예, 쓰는 용어도 아예 다르잖아요. 영어 다르고 네. 그리고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혁명 1세대예요. 2세대가 아니면 1세대입니다. 1979년 혁명할 때 혁명에 참여했던 39년생이니까 1979년이면 40살이에요. 아, 교수님 39년이면 이 역사책에서 보는 그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시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세대예요. 근데 아직까지 저 자리에 있는 예, 거예요? 1979년 혁명할 때 주역이에요. 주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10대는 이래야 돼, 20대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다 하나하나. 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어렵습니다. 저 진짜 지지해요. 이 사람들이 네, 왜 그러니까 뛰쳐나오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윗분들도 절망하지만 젊은이들도 절망할 수밖에 없죠. 낮에는 BTS 음악을 들어. 근데 나는 머리에 히잡을 써야 돼. 그리고 맨날 TV에 나오시는 분들이 막 70대, 80대 성직자들이 막 기도하라고 해. 이게 생활이 뭔가 굉장히 분열적일 것 같아요. 이란 친구들이 BTS를 얼마나 듣는지는 제가 통계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좀 바꿔서 말을 할게요. 네. 이란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대장금, 아, 대장금. 주몽입니다. 예, 대장금은 어느 정도냐면요. 네. 시청률이 90%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말이 돼요? 네, 이란 국영 TV 사장이 나와서 우리 그 대장금은 90%인데 나머지 10%는 뭔지 아세요? 뭐였죠? TV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TV 틀면 무조건 다 대장금 네, 봤다는 대장금. 얘기네. 그런데 그게 왜 인기 있었겠습니까? 일단 스토리 자체가 탄탄하고요. 그렇죠. 남녀 상열지사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노출신도 없고 네, 너무 아. 좋은 거죠. 이란에 딱 어울리는 드라마였던 네. 거군요. 지금 네. 우리 한류 드라마 이란 못 들어갑니다. 근데 다들 검열당할 것 같은데요? 네, 노출이 너무 심해요.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이란에 가면 넷플릭스 못 보나요? 넷플릭스 안 보죠. 못 아, 보죠. 아예 못 보나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한류 소비는 어둠의 통로를 통해서만 합니다. 아, 그렇구나. 어둠의 통로. 저 북한 애들이 저기 음지에서 뭐 테이프에다가 보듯이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그래도 이란이 인구도 상당하고 그 정도는 유통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완전히 꽉 막힌 사회네요. 그게 전부 다 우회해가지고 프락시 서버로 해가지고 동남아시아 채널에서 보거나 이런 식으로 보고 오고 그래서 이제 길을 가면은 저한테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하는 네. 여학생들이 꽤 많아요. 한국말 좀 알고. 네, 한국말. 어디서 배웠냐고 그러면 드라마에서 배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해가 됩니다. 1979년에 혁명이 일어났고 사실 이제 그때부터 태어나서 자란 세대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MZ세대, 젊은 세대 그리고 시위의 주축이 된 세대들이잖아요. 네. 어찌됐든 그 체제 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체제에 순응하게 마련이지라는 관점과 이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한테 지금 이런 정부 체제는 너무나 결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지. 이런 그 두 가지의 시선들 분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란을 북한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북한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그 점입니다. 북한은 완전히 통제된 사회잖아요. 네. 근데 이란은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아, 네, 네. 외부하고 완전히 절단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외부와 무역을 끊어버리면 이란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보다 훨씬 자유가 많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할 것 같아요. 가끔 이란 신문에 북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 밑에 댓글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뭐라고 참 달려요? 이상한 애들이다. 아, 정말요? 네. 어떻게 저렇게 사니? 어머나. 네. 우리가 보기에 비슷한데 넷플릭스도 못 보고. 그렇죠. 오. 근데 이란 사람들은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더군다나 주변과 어떻게 연결하냐면 인터넷으로 연결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란 정부가 통제를 많이 하거든요, 인터넷을. 네. 근데 이란 친구들이 한류 드라마도 동남아시아를 우회해서 보는데 인터넷은 안 하겠습니까? 네. 제일 먼저 하는 게 프락시 서버를 깔아요, 핸드폰에다가.
일단 깔아가지고 핸드폰 다 봐요. 인스타그램 나가고, 예, 특히 인스타그램. 네. 그래서 이번에 이란 정부에서도 굉장히 문제 삼은 게 시위가 문제가 됐던 거는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에. 막 신정 체제에서 살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시위를 안 할 수 없는데 이들이 원하는 건 실제 어떤 겁니까? 완벽하게 또 미국식 민주주의도 왠지 아닐 것 같고 적당히 종교적이고 적당히 세속적인 어떤 모습을 꿈꾸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그런 게 없는 건가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빗대서 얘기할게요. 네. 이란 사람들이 제일 이상하게 생각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그래요. 워낙 또 사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관해서 약간 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화적인 우월감. 왜냐하면 이란은 여성이 운전하거든요. 네네네. 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이 운전을 못해요. 양쪽 다 히잡을 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란의 히잡과는 달리 사우디아라비아는 좀 더 두텁게 깊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보기에는 사우디 여성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나? 어떻게 저렇게 사나? 운전도 못하고. 네. 2015년에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여성 운전 허용했죠. 빈살만이 등장하면서. 네. 그러면 이란하고 이제 달라지는 히잡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히잡 벗어도 된다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가장 낙후한 나라의 상징으로 봤고 이거 문제가 있는 나라로 봤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란보다 더 히잡에 좀 관심을 관대해지니까. 관대해지니까 네. 이란에서는 쉽게 말하면 충격이죠. 본인들이 약간 상대적인 우월성, 약간 우쭐함이 있었는데 그게 다 이제 무력화되니까. 예, 그게 이제 2022년 히잡 시위와 연결됐다고 봅니다. 그런 게 있었군요. 네. 젊은 여성들이나 젊은 남성들은 외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이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영향이 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비행기 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혹시 히잡 쓰는 건가요? 히잡 벗습니다. 그럼 이란에 들어올 때는요. 제일 먼저 비행기가 착륙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전부 다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히잡 써요. 다 써야죠. 네. 그 불편함. 그게 한마디로 상징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끔요 이란에서 나올 때 비행기를 탈 때 분명히 같이 탔는데 옆에 좀 내가 아까 저 사람하고 탔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같은 사람. 왜냐하면 그때는 막 다 감싸고 있다가 네. 비행기 타면 다 벗어버리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여성들한테 굉장히 많죠.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남성들은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네. 솔직히 복장이나 이런 것들은 불편한 건 없는데 다만 이란 남성들은 반바지는 입지는 않습니다. 그래 못 입게 해요? 못 입게 하는 것보다는 사회 터부 현상이에요. 제가 반바지 입고 들어갔다가 한번 사람들이 킥킥킥 대고 웃어가지고 제가 왜 웃는지를 몰랐어요. 이란에 가셨는데 반바지 입고 예, 들어갔다가? 그 누구도 너한테 왜 바지 입어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오. 근데 그 다음날 학교에서 아침에 어디 가야 돼서 반바지 입고 나갔더니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긴 바지 입고 오면 안 되겠니? 그 문화적으로. 그런 정도의 불편함은 남자들이 있지만 뭐 저 같은 사람들이라 그렇지 뭐 이란 남자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건 문제 없죠. 그리고 남성들의 복장이 하나 굉장히 다른 점은 넥타이를 안 하죠. 넥타이를 아예 안 합니까? 넥타이 안 합니다. 넥타이는 서구화의 상징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란 대표한다고 유엔에 나와서 뭐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뭔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옷을 네.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넥타이 안 저기 하고. 우리 애청자들에게 퀴즈를 하나 상품을 하나 거세요. 어떤? 이란 관리가 넥타이 차고 있는 사진을 갖고 오시면 100만 원씩 드립니다. 그 정도예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분들은 지금 체제는 못 견디겠다. 뭐 네. 히잡부터 문화적인 거, 종교적인 거 모든 것들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어떤 트랜지션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 제가 시위 그 사진들 보면은 깃발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평소에 봤던 이란 깃발과는 조금 달라 보여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딱 세 군데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예전 깃발에는 일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가운데 태양과 사자가 있거든요. 태양하고 사자. 예, 팔라비 왕조 시대에는요. 네. 근데 그게 사라지면서 거기에
아랍어 알라로 형상화한 튤립 같은 꽃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알라입니다. 그게 알라 외에 신은 없다라는 아랍어를 풀어서 멋있게 쓰면 그 문자가 돼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르다 했더니 바로 그런 거였군요. 네, 그게 어. 과거에는 세속 왕정을 상징했다면 이 이슬람정을 상징하는 거죠. 알라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혁명을 성공했기 때문에 위에 줄과 아랫줄에 벽돌처럼 이렇게 뭐 하얀 게 있거든요. 그게 네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는데 아랍어로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가장 위대하시다라는 게 위에 11번, 밑에 11번이 써 있어요. 아, 그래요? 22번. 어. 왜냐하면 혁명이 성공한 날이 이란역으로 바흐만 달 22일이에요. 그럼 옛날 그 깃발을 지금 다시 끌고 나온 건데 네. 그렇다고 이분들이 다시 뭐 79년 바로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만은 아닐 테고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이 언론에서는 가끔 왕정의 복고를 요구하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네. 이란 사람들이 지금 시위대들이 갖고 나온 그 이유는 네. 너무 싫다 이슬람정. 지금 예, 지금의- 이슬람정 너무 싫으니까 이 이슬람정이 무너뜨린 과거의 왕정의 깃발을 쓰면서 네. 현재 이슬람정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제가 그 이란의 역사를 볼 때마다 참 신기했던 게 세속 왕정 국가를 무너뜨리고 79년 이후에 넘어간 게 결국은 신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이 장르가 변경이 너무 저는 어색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얘기하는 게 79년이 제일 중요하다. 어. 중동의 79년을 이해하면 중동 거의 다 이해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79년에 왕정이 무너졌잖아요. 네. 왕정이 무너질 때 옆에서 보는 왕정 국가들은 살이 떨립니다. 그러네요. 예. 우리한테까지 올까 봐. 예, 네. 같은 왕이잖아요. 네네. 한 나라의 왕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 첫 번째 충격입니다. 네. 두 번째 충격은 왕정이 무너져서 전 나라에서 새로운 왕이 들어선 게 아니라 이슬람이라는 공화정이 들어섰어요. 이슬람 공화정. 공화정 그렇죠. 예. 나도 이슬람인데 내 이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대립하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북한이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북한도 자기네 정부를 수립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아유 우리하고 남쪽은 좀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말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니까 싸우지 말고 잘 지냅시다. 우리는 뭐 남쪽 건드릴 마음 없어요. 네. 예, 그냥 같이 경제 발전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하고 나쁜 일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라 호시탐탐 우리를 적화 통일하겠다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무기를 열심히 만들고 우리가 방위비도 쓰고 많은 걸 희생하면서 이 국방에다 돈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겁니다. 이란이 혁명이 난 다음에 야 우리 이슬람 혁명이 냈어. 우리 왕정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슬람을 괴롭히고 이슬람을 존중하지 않는 왕을 없애고 우리가 이슬람 공화정을 세웠고 네. 근데 야 니네들이 뭐 걱정할 거 없어. 우리 잘 지내자. 그동안 우리하고 지낸 거는 똑같이 잘 지내. 그랬으면 주변 국가들이 안심을 하겠죠. 네. 그런데 주변 이란이 우리의 혁명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왕들을 없애는데 우리 혁명이 나가야 돼. 혁명을 수출할 거야. 그러면 주변 국가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경계심. 경, 네. 경계심이 아니라 경기. 경기예요, 경기. 경기를 일으키는. 그래서 그때부터 79년 이란 혁명이 난 다음부터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보수적으로 이슬람을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슬람이 더 뛰어난 이슬람이다. 이러면서 계속 경쟁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살만 국왕과 살만 왕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하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중동이 이러지 않았다. 79년 이전에는. 79년 이전에는 중동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았는데 79년 이란 혁명이 난 다음에 이 동네가 완전히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거기에 이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흐름에 말려가지고 굉장히 강경하게 됐는데 이제 그거 더 이상 안 할게. 네. 우리 그냥 온화한 이슬람으로 돌아갈게. 온건한 이슬람으로 돌아갈게라고 한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 유명한 1979년 이전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저 사진 보고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저 뉴욕인 줄 알았어요, 정말. 엄청난 헤어스타일에 미니스커트 기본이고, 와 당시 사진 보니까 그냥 뉴욕이네, 프랑스야, 이런 느낌?
그렇게 자유롭던 시대였는데 도대체 혁명 이전에는 도대체 어떤 시대였습니까? 혁명 이전의 세대 196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네. 63년에 개혁을 시도한 왕은 이 팔라비 왕조의 두 번째 왕입니다. 41년에 왕했는 게 모하메드 레자 샤인데요. 네. (63년부터) 미국의 도움으로 근대화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개발 독재 스타일이었죠. 친미 정권 성향의 개발 독재. 개발 독재. 네. 그리고 석유가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의 강력한 도움으로 잘 해나갔죠. 그래서 경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많이 아쉬운 게 이 모하마드 레자 샤가 너무 독불장군이었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유는 주긴 줬는데 세속적인 자유, 네. 춤추고 술 마시고 미니스커트 입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자유로웠는데 네. 정치적으로 조금만이라도 나의 정책에 반대하는 게 있으면 바로 잡아들였어요. 그 뭐 비밀 경찰. 비밀경찰 사박. 아, 쌉. 예, 네.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미국의 CIA가 도와줘서 만든 조직이거든요. 여기에서 뭐 사람들을 엄청나게 잡아들였습니다. 그게 우리 옛날 그 안기부 같은 뭐 이런 역할을 그렇죠. 했던 건가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강력하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왕의 권위를 좀 축소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왕의 권위를 축소하지 않고 절대 군주로서 역할을 했거든요. 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테헤란 시에서 네. 광견병에 걸린 개를 살처분을 하는데 안락사 시키는데 이거 왕한테 물어보고 할 정도로 예, 왕하고 말도 물어보고 안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거에 왕이 다 개입하는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군요, 당시에. 네, 샤의 세속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세속화 정책에 반대했기보다는 샤가 싫으니까 네. 세속화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나 미국 편만 들고 있다. 예, 거기에서 문제가 됐고 이슬람 가치를 전부 다 버렸다 생각을 하는 거죠. 혁명 직후에 그 전에 비해서 출산율이 더 늘었습니까? 왜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났다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실제 그렇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963년에 이란이 근대화 작업을 하거든요. 네. 63년에 근대화 작업할 때 이란의 국민소득이 월드뱅크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 정도 됐습니다. $200요? $200. 네. 우리보다 높았어요. 60년대니까. 63년이거든요. 네. 근대화 작업을 하면서 여성 해방, 여성 참정권 부여, 그다음에 토지 개혁, 아, 그랬죠. 산업화, 근대화를 하면서 나라가 점점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 네. 무엇보다 1973년에 석유 파동으로 상당히 돈을 많이 축적하면서 1978년 혁명이 나기 직전에 이란의 1인당 국민소득은 $2,100입니다. 10배가 넘었네요. 10배가 넘었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란이 산화 제한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79년 혁명이 나면서 이슬람은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관대하다라는 게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대를 그래서 해요. 아이를 많이 낳도록 약간 장려하는 분위기. 예,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인구가 느는 거죠. 그렇군요. 부모님 세대들처럼 이란 70년대 혁명 막 엄청나게 불안정한 시기를 거쳐갔던 그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네. 그때를 본 사람들과 지금 2025년, 26년 이 반정부 시를 본 사람들은 굉장히 약간 데자부 된다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또 일어나는구나. 뭔가 저기는 불안정해.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비교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네.
이 젊은 세대들이 주축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79년 혁명 때는 세속 왕정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요. 네. 지금은 완전히 이슬람 체제에서 교육받은 젊은이들이잖아요. 네. 근데 똑같이 원하는 건 거의 같다고 봐요.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그렇죠. 근데 굉장히 다른 점은 역시 매체가 달라졌어요. 79년 혁명 때는 호메이니의 의견이 이라크에 있으면서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네. 글을 쓰고 네. 얘기를 하면 지지자들이 그 이야기한 거를 녹음을 시켜가지고 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글과 테이프로 같이 병행을 하면서 네. 사람들한테 전해졌고요. 지금은 그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SNS하고 인터넷입니다. 이번에 이란의 관영통신이라고 하는 KN 신문에서 네. 이번 시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이 되는 인터넷을 갖지 못한 게 문제였다. 고작 분석한 게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의 그 폭력 캠프에서 배운 거를 이번 시위에 썼다. 그러니까 우리 이란의 가장 큰 잘못은 외부와 차단된 이란 내에서만 통용되는 인트라넷을 못 만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인터넷과 SNS가 강력한 영향을 끼친 거죠. 이거는 뭐 79년 혁명과는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 한마디만 들어도 지금 이 나라 상태를 알겠네요. 인터넷, SNS, 저기 인스타 나쁜 놈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아들이요. 네. 페제슈켄 대통령 아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정부 사람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인터넷 차단 잘못된 거다. 그럼요. 그건 거의 뭐 생명줄인데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거,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젊은이들의 마음이 응축된 거죠. 그걸 억누른다고 해서 그게 억눌려지지 않는 거다라는 걸 그 아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 시위 장면과 최근의 시위 장면을 비교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젊은 세대들이 나와서 시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79년 직전의 그 혁명 당시와 요즘의 분위기를 비교해 주시면 또 어떻습니까? 구호가 달라졌죠. 구호가요? 예, 79년 아르고의 영화에서 나온 시위는 반미, 반이스라엘, 반왕정 구호였습니다. 네. 지금은 반이슬람 공화정 구호예요. 이슬람이라기보다 이슬람 공화정 지금 예, 현재제. 지금 현재. 예. 아. 공화정과 이슬람정이 합쳐져 있는 체대에서 요 이슬람정을 빼자라는 시위대들의 흐름이 있어요. (2022년에) 어쨌든 엄청나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시위를 했는데 그때 정말 처참하게 또 어쨌든 실패했잖아요. 실패라는 네, 단어를 입에 닫고 싶지 않지만 그런데 이번에도 어쨌든 몇 주간 쭉 이어지다가 지금 뭐 적게는 몇천 명, 많게는 몇만 명이 사망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리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시위를 실패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22년. 2022년. 네네. 근데 꼭 실패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죄송합니다. 네. 히잡 시위에 관계돼서 히잡에 대한 법령은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네. 근데 히잡을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을 단속을 못 해요. 그 이후로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괜히 건드려서 소용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들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원래 길거리 버스킹이라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이란이. 못하는 나라. 예, 버스킹이라는 게 없고요. 네. 노래를 불러도 남자애들이 부르지 여자애들이 부르는 건 없어요. 오. 예, 여자들은 노래를 TV에서 부르지도 못해요. 여자 가수가 없습니다. 여자 가수가 없어요? 예, 방송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란 거리에서 젊은이들이 락 음악을 연주하면서 여성들과 같이 노래를 부르고 히잡 안 쓰는 아이들이 있는 걸가 동영상이 올라왔거든요. 최근에요? 예,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히잡을 쓰지 말아야 안 와도 된다라는 법령은 하나도 없는데 여전히 히잡은 써야 되는데
단속을 못합니다. 이란의 개혁파 신문인 에따마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한참 또 히잡 논쟁이 최근에 있었어요. 네. 히잡이 이슬람을 대표하지 않는다. 히잡을 안 쓴다고 그래서 무슬림이 아닌 건 아니다. 오, 히잡과 그렇게까지. 이슬람을 분리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개혁파 신문에서 그 정도라면 네. 이란 젊은이들의 생각이 같은 거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 그렇죠. 들어보면. 상당한 성과가 있고요. 네. 특히 이 부자들이 많이 사는 테헤란 북부 쪽에서는 거의 안 쓰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상인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들고 이러는 이 시위가 정치 사회적인 시위로 확산되면서 젊은 층까지 가세해서 훨씬 더 커졌죠. 네. 이번에는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그리고 이 시위가 다른 주변국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궁금해서 봤습니다. 이번 시위가 성공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성공할 수 있다면은 외부의 강력한 지원이 없다면은 성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결국은 뭐 미국, 이스라엘 등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시위대가 그걸 원해요. 시위대도 그걸 압니다. 네. 시위대도 자기의 시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사상자 수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른데 이란 정부가 얘기하는 숫자는 3,000명 정도 됩니다. 네, 3천명 조금 넘는 정도만 3,000 좀 넘죠. 네. 그런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이란 특별 보고관이 마이사토 씨가 그 전하는 유엔의 공식 이야기는 2만 명 이상으로 봐요. 아니, 단위가 다른데요. 네. 그리고 국제인권센터에서 보는 수는 4만 3천 명입니다. 어떤 데에서는 8만 명까지도 얘기를 해요. 지금 사망자만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사망자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다 진정이 된 다음에 밝혀질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이 편차가 크고요. 이란 정부에서는 이번 시위를 외부의 사주라고 봐요. 외부가 선동해서 사주했다고 봐요. 지금 그 최고 지도자 나와서 결국 미국이 뒤에서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네네. 뒤에 있다. 네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뒤에 있는데 왜냐하면 지난 6월 전쟁에서 모사드 요원에 포섭된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장성들 12명 정도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잖아요. 네. 그 요원들이 여전히 이란에 남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같이 동조해서 시위를 선동해서 네. 경제 시위를 정치 시위 폭동으로 바꿨다고 이란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계엄 상태고요. 예. 뭐 인터넷도 거의 뭐 끊었다. 인터넷 지금 차단된 상태고요. 네, 네. 간헐적으로 열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닫힌 상태고 집 밖에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위로 시위대들이 얘기한 체제 전복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79년과 같은 일은 어려울 것이다. 어렵죠. 왜냐하면 79년에 나온 숫자와 지금 숫자는 달라요. 79년은 수백만 명이 거리에 나왔고 예를 들면 네. 지금은 그 정도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때 정부의 진압은 지금에 비하면 약해요. 아. 그리고 그때는 샤가 친미 정권이었고 샤에 대해서 미국이 많이 실망을 하면서 네네. 샤에 대해 압력도 넣기 때문에 그렇죠.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기 때문에 진압을 그렇게 제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 그런 상태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서 네. 시위로 이란 체제 정복은 어렵다. 시위대가 원하는 정복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시위대들도 외국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네. 일단 올해만 전망한다면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란 이 시위의 흐름. 그런데 시위는 실패를 했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요. 네, 네. 근데 이란 체제에 금은 간 것 같아요. 아, 금은 같다. 네, 금은 갔다. 그래서 그 금이 가고 균열이 어느 정도나 지속이 돼서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란이 1인 독재였던 사담 후세인과는 다른 체제거든요. 아, 네. 나름 민주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체 개혁, 레이짐 체인지가 아니라 네. 체인지인 레이짐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내부에서 약간 변화 정도의 내부에서 수준? 변화는 가능할 수 있지만 외부 사람들이 이란에 바라는 체제 전복 그거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변화를 원하는 건 확실해요. 지금 네. 거리 나오는 MZ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변화를 원하는 건 확실한데 정확하게 어디로 가자 뭔가 구심점. 예를 들어 뭐 야당의 상징적인 뭐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쭉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딱 90점이 잡히는데 지금은 그런 건 또 없어 보여서 약간 좀 답답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사실은 미국의 망명을 가 있는 무하마드 레자 파hlavi의 아들 레자 파hlavi가 네. 있거든요. 그 마지막 왕조라고 예, 하는. 마지막 왕조. 네. 예. 이번에 젊은 시위대 사이에서는 이 사람의 기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실패하는 왕정인데 네. 실패하는 왕의 아들이고 뭐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이 왜 인기 있느냐. 미국에서만 그랬더니, 살았었는데. 네. 근데 하는 말은 그만큼 현 정부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자 파hlavi가 이란에 와서 이란을 다시 원래대로 민주적인 제도로 올려놓고 빠지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시위대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일반 나이 든 사람들도 싫어했던 사람들도 네네. 그 정도 역할은 파hlavi에게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또 그런 말도 했습니다. 네. 아니 미국과 이스라엘이 네. 그러면 이란을 못 살게 구는 거 괜찮냐? 네. 공격하고. 네. 그건 또 다른 건데. 그런데 젊은 시위대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괜찮대요. 지금 시스템을 엎을 수 있다면 그 정도 예. 외부 세력들이 개입이 된다. 그만큼 우리는 절박하다. 지금 이슬람 정부가 너무 싫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정부 체제를 지키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네. 젊은 사람들은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제가 한 네네. 10여 년 전에 네. 이란의 대학 교수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생인데 네. 나를 원망하더라. 아들이요? 예, 혁명 왜 했습니까? 예. 아 고작 이런 사회 만들려고 혁명했냐고? 예, 왜냐하면 젊은이들한테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너무 뼈 아프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위가 이란 정부가 되새겨야 할 굉장히 큰 교훈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교훈이냐면요. 얼마나 정부가 싫으면 체제 전복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오냐. 이거는 이란 정부가 정말로 깊게 새겨봐야 될 문제입니다. 게다가 그 샤 왕정에 있었던 그 깃발까지 등장하는 이 순간을 네. 정말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반성해야 네. 되는 순간이죠. 이 정도로 될 때까지 이란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은 안타까웁니다. 지식의 정석 한 줄 정리 시간이 왔습니다. 교수님. 이 질문을 해볼게요. 이란의 MZ세대가 진짜 원하는 것은? 자유를 달라.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달라. 젊은이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아주 단순하게 하면 인터넷 마음대로 하고 표현의 자유,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갖고 싶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 이 젊은이들의 그 욕망을 억지로 억누르려고 하는 그 체제는 오래가는 거 많이 못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시위나 분노 이런 것들이 폭력적으로 진압되더라도 그 씨앗과 불씨는 계속 남아서 언젠가는 성공으로 이어지는 그게 또 우리 역사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란 MZ세대들한테 이번에 뭔가 화이팅을 한 번 더 외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박현두 교수님과 재미있는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계를 망치는 사람, 공간불능, 위험한 성격, 피해야 할 사람. 대체 나르시시즘이란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걸까요? 나르시스트들의 특징은 뭐냐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랑 달라요.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발만 구르면 난리 날걸? 막 이런 어떤 나 괜찮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만 괜찮아. 자기를 얘기할 때는 막 눈물도 나고 막 우수에 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다가 야, 근데 넌 왜 그러니? 너무 싫어. 아, 진짜. 더 세게. 주목받으려고. 그렇죠. 더 주목받으려고. 더 매콤하게. 주변 사람들은 거기에서 굉장히 피가 좀 빨리는. 그러니까 자기 공감은 굉장히 강한데
타인 공감은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선천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뭔가 문제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